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이번 영상에서는 좀 특별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초급자분들을 위한 내용 위주로 다뤘는데요. 오늘은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 매매만으로는 예상하기 힘든 그런 차트 흐름 그리고 그런 수급 흐름을 이제 수급 매매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 매매의 상급 스킬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당되는 이렇게 정권사 창구 분석을 하는 창구 분석을 통한 흐름을 예측하는 수급 흐름을 예측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권사 창구 여기 기업 면적가를 보시면 이렇게 창구가 나오는데요. 매도 창구, 매수 창구, 매수 상위.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 얘기 드리면 장중에 보여지는 것은 위에 상위 5개의 창구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하위권으로 빠지면서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끝난 창구가 최종적인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위권만 정확한 보여주는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위에서 페이크를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정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적당한 예제가 있어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젠을 보면 소프트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오늘 결국은 시가가 2%에 시작해서 장중에 계속 상승해서 좋은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시가에 바로 잡아도 되고 수급을 확인하고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을 때 일단 잡아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흐름으로 해도 굉장히 좋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장중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올려줬고요.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닌 어제의 모습만 보면, 자, 어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만으로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제까지의 모습만 보면 한 100명 중에 거의 90명 이상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게시판에서도 뭐 이 종목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 중에서도 윗꼬리가 긴 그런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리고 이미 쌍봉 고점 패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 더구나 뭐 전날에 이런 시가들을 종가들이나 시가를 깬 상태, 거래량도 많이 실린 상태. 누가 봐도 세력이 틀고 나갔다고 차트 매매만 하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다음날 이 윗꼬리를 다 상쇄시킬 수 있는 큰 장대 이런 양봉이 나온다고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인 이런 차트 분석만으로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오늘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수급 분석을 같이 하게 돼서 오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움에서 이제 0128 거래원 입체 분석 창입니다. 사실 창구 분석은 좀 실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분석하면 이제 어제 자료가 좀 날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은 어제 제가 본 것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수급 분석만 봐도 기본적인 분석이죠. 이거는 이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그 수급 분석 외인 수급으로 일단 기준이 되는 대충 단가를 계산해 보면 단가 계산은 뭐 팁을 드리자면 이 봉의 크기와 이 물량의 비율을 잘 추정하셔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시면 대충
꼬리 부근이 거의 세력의 단가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시고 또 많이 맞춰보시면 아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1차적인 거고요. 실제로 참고 분석을 보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속적인 꾸준한 상승을 해주는 듯 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말도 안 되게 눌림도 아닌 급락을 또 시켜버리고 또 급등이 나오고 네, 급락을 시켜버리고 반등이 나오는 거 하나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했지만 급락을 또 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어제 하루 종일 계속 빠졌었죠. 네. 지수 자체가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마 세력들이 어차피 올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페이크 흐름을 줘서 확 밀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차트 흐름만 보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급락을 시키고 이런 흐름을 지속해버리면 사실 차트 분석만으로 봐도 세력이 물량을 틀고 나가기가 꽤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차트를 보신 분들은 동감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물량 틀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일단 거기만 봐도 약간 의심은 갔는데 이제 더 구체적인 걸 보자면 어제 시작하자마자 고점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KB 창구인데 KB 정권 창구에서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하면서 누르고 다시 상승시킬 때 KB 정권 창구에서 상당한 물량을 같이 삼성정권 창구와 같이 매수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KB정권에서는 계속 매집을 했고요. 빠지는 동안에 삼성정권에서는 삼성정권 역시 오후장부터였나 지속적으로 같이 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정권은 오늘 물량을 다 틀고 나가서 남아있지 않는데 KB정권 같은 경우를 보면 어제 위치를 보자면 이렇게 어제 많이 샀다는 걸 알 수 있죠. 53만 주 이상 샀고요. 계속 끝까지 샀고 잠깐씩 이렇게 일부 차익 실현 하지만 계속 끝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중을 보자면 이제 자 KB정권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계속했었고 끝날 때까지 저는 매수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실시간별로 바꾸면 아니면 이렇게 누르면 실제로 어느 창구를 이렇게 누른다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정권 역시 어제는 그래서 삼성정권과 함께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지수를 떨어뜨렸지만 이 창구가 오를 때 이렇게 같이 들어온 창구이기 때문에 오르는 주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체였었고 소위 말하는 주포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매수를 유지됐고 KB정권 같은 경우는 거의 53만 주 잡혔죠. 외국인 자체 물량도 거의 56만 5천 주. 한마디로 KB정권이 외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삼성은 아마 같이 매수한 창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가 빠졌으나 딱히 개인들은 이렇게 무서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주포가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오늘 시세를 크게 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오히려 차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흐름도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 흐름은 어땠냐면 그래서 오늘을 보면 오늘은 이렇게 올려줄 때 이 정도에서 삼성정권이 이제 물량을 다 틀었어요. 오전에 삼성정권이 물량을 다 틀면서 창구에서 사라졌고요. 한마디로 어제 샀던 물량 중에 삼성정권은 물량을 틀어서 거의 아웃돼 버렸고요. 아웃.
KB증권 같은 경우는 KB증권은 어제 많이 샀죠. 외인이잖아요. 외인이 오늘은 26만 주를 팔았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팔았습니다. KB증권은 여기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매도하고 KB증권에서 매도하는 거를 오늘 보시면 미래대우 참고해서 이거를 미래대우 참고해서 장중에 이렇게 거의 오후로 갈수록 더 많이 받았는데 꾸준히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 끝날 무렵에 KB증권 참고해서 다시 물량을 받았어요. 이건 오늘 거이기 때문에 남아있겠죠. 네, 시간별로 보면 자, 얘기 드린 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미래대우는 2시 45분부터 5위 거래원에 떠서 올라왔는데요. 갑자기 32만 주 사죠. 그리고 처음에는 매수매도가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B증권도 결론적으로는 얼마 지금 4,711주지만 매도죠. 4,711 하지만 잘 보시면 오전부터 계속 엄청난 물량을 팔았습니다. 어제 매수했던 물량을 계속 팔았고요. 하지만 15시 6분에 160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15시 6분이면 여기죠. 그 장 끝날 무렵에 매수를 하면서 지금 얘들도 아직 완전히 물량을 틀었다기보다는 튼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면 그래서 오늘 흐름은 어제는 KB하고 삼성이 세력들의 주포의 주도 창구였다면 오늘은 KBS는 사실 오전에는 매도가 나왔고요. 삼성도 역시 오전에 매도가 나왔다가 오후가 늘면서 장 끝날 무렵 미래대우에서 이 물량을 받아서 계속 매집을 하고 오후 들면서 이제 장 끝날 무렵에는 KB증권에서도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예측하면 오늘 흐름도 예측할 수 있지만 자, 실제로 내일도 최소한 이 정도 단가에 위해서는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실제로 뭐 바로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눌림을 줘서 횡보를 시킬지 다음에 눌림을 준 다음에 빠질지 아니면 눌림이 없이 그냥 횡보로 갈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매매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찬스였고요. 어제는 차트 매매하는 분들도 거의 안 좋게 봤기 때문에 하지만 오전에 갭이 뜨면서 제가 수급 분석하는 분들은 오히려 어제 바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크게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였죠. 자,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수급 분석을 통하면 차트상으로 페이커성 이런 하락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판단해 낼 수 있는 그런 판단해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떠나서 참고 분석을 계속 연습해 보시면 그런 페이커성 흐름을 가려서 내가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초보자용 강의는 아니고요. 네. 단기 이제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중급자 분들에게 더 필요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윙이나 이제 중장기에서도 이런 수급 분석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좋은 사례가 나오면 또 영상을 한번 올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